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안녕하세요. 손바닥 위에 쌀 한 톨을 올려놓고 무게를 가늠해 보니 바람과 비와 별빛과 그리고 농부의 새벽까지 온 우주가 그 속에 깃들었더라 하는 시인의 말이 올해는 유난히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올여름은 가뭄도 심했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내리 퍼붓는 큰 장마 비로 인해서 농부의 시름 한숨이 더했던 그런 때였죠. 쌀 한 톨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그래도 계절은 흘러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지요. 모진 시련을 이기고 옹골차게 여물어가는 그런 벼 이삭이 고맙기만 하고요. 또 이 계절까지 잘 걸어오고 살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고맙기만 합니다. 오늘 첫 곡은 지평선 너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걷고 또 걸어간다 해도 그 길의 끝에 이르를 수는 없을 거예요. 수평선도 그렇고 지평선도 그렇고요. 그냥 눈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기가 끝이지, 그리고 저기 어딘가가 이렇게 딱 잘라지는 지점이 있어 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착각을 하면서 삽니까? 내 눈이 보는 바가 그대로 세상의 진실도 아니고 내 눈에 보여지는 바가 전부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생이란 걷고 걷는다 해서 끝의 지점에 이르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또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어느 지점에서도 끝나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평선 너머라는 음악을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생을 70살 살아왔어, 80생애를 살아왔어, 또는 어느 결에 90이 넘었네 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전체적인 우주의 삶 속에서 볼 때 정말 쌀 한 톨만큼의 길이도 다 아직 살아보지 못한 걸 거예요. 그러니 큰 소리 뻥뻥 칠 거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탄할 것도 없지만 큰 소리 뻥뻥 칠 일도 없는 것이고, 그저 주어진 매 순간순간과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일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구간이 있다 그러죠. 푸슈푸슈라고 부르는 그 모래지대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푸슈푸슈 지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빵이 뭔가 이렇게 막 푸슈푸슈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바람이 슝슝 빠져나올 것 같기도 한데, 푸슈푸슈 지대는 아주 곱고 부드러운 모래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달리던 자동차가 이 푸슈푸슈를 만나면 바퀴가 푹 빠지는 순간 아주 꼼짝없이 거기 갇히게 되는 겁니다.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과 같을까요, 혹시? 아무튼 그 푸슈푸슈 지역은 굉장히 같은 모래라도 그 모래가 워낙 곱고 그리고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걸 밀고 나올 힘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섭씨 50도가 넘는 이글거리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를 막 계속 퍼내고 그리고 차를 막 밀어서 빼려고 해도 암만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빠져나와지질 않는 거죠. 한 번 빠져들면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오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지대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 푸슈푸슈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타이어의 바람을 한 70% 정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탱글탱글하면 오히려 더 빨려 들어가는데 바람을 좀 빼는 거죠. 바람이 빠져서 이 타이어가 좀 말랑말랑해진다 그럴까요? 좀 물컹물컹하듯이 그렇게 물렁물렁해지면은 모래를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천히 이제 시동을 걸어 움직이면은 푸슈푸슈 구간을 그런 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푸슈푸슈 지대의 교훈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생살이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살다가 어떤 난간에 부딪히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걸 더 강하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빨려 들어가고 더 고통받게 되죠. 그거는 뭐 정말 어느 누구라도 인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건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빨려 들어가고 한 번 빨려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70% 정도로 이렇게 바람을 좀 빼듯이 말랑말랑해지면 쉽게 밀려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좀 저항하는 힘을 좀 쭉 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항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타이어에 바람을 빼듯이 힘을 빼고 순리대로 몸을 내맡긴다는 겁니다. 마음도 맡기고 몸도 맡기고 그럴 때 쉽게 몸도 빠져나올 수 있고 마음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살아가는 데 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 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그 수영 배우는 사람들이 일단 몸에 좀 힘을 빼고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되지, 바다 헤엄을 치던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던 간에 힘을 빡 주고 물을 움켜쥐려고 하면은 더 물속으로 막 밀려 들어가서 물만 먹다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속에서 자기를 그냥 툭 맡기고 둥둥 띄워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물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받쳐주죠. 저는 문득 제가 행자 시절에 목탁 배우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목탁을 배울 때 이제 왼손에는 목탁을 쥐고 오른손에 목탁 방망이를 쥐죠. 그래서 이제 목탁과 목탁 방망이를 쥐고 이제 하나의 이게 악기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두드릴 적에 대부분 처음에 이제 행자나 3인이 시절에는 처음 배우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옆구리에 이제 팔을 딱 붙이고 막 목탁을 바짝 쥐고 당기고, 그리고 목탁 방망이를 쥐고는 막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막 두드리거든요. 그 이걸 막 때리면 소리가 아름답게 나질 않아요. 그럼 막 연불 따로 신경 써야죠. 목탁 반주 따로 신경 써야죠. 근데 70% 정도 바람을 뺀다, 바퀴바람을 빼라 하는 것처럼 목탁 이 방망이를 쥐고 있을 때 목탁 쥐고 있는 손에 이 스냅, 이 손목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20% 정도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이 여기 손 안에서 이 손가락 안에 이 방망이가 이 안에서 뱅글뱅글 그냥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뱅뱅뱅 도는 정도로 살짝 쥐고 또르륵 뚝 따르륵 딱딱딱딱딱딱딱 하고 나서 마하반야 바람일 때 이렇게 쳐야지. 이게 막 탕탕탕 치면 반야심경 연불은커녕 사람들이 신경을 쓰느라고 목탁 소리에 전부 정신이 빼앗기게 되죠. 푸슈푸슈 지역에서 70%의 타이어에 바람을 빼듯 목탁을 칠 때에도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좀 바람 빼듯이 긴장감을 20% 정도 풀어주어야 목탁 소리가 은은하고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되어서 뒤에 모든 신도님들도 함께 화음을 맞춰서 연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살이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힘 빼고 저항감 빼고 그리고 좀 나를 맡기는 거죠. 몸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듯이. 기왕에 부처님께 연불 올리실 때 최고의 악기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공양 올리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신심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노래가 울릴 때 그리스 노래 보내드립니다. Με κλείστα τα μάτια πάντα τραγουδάω, γιατί στην καρδιά μου ο ζεφύρος φυσά. Έλα σκόρπισέ με, ζεφύρε σαν στάχτη, σ' όλων τα βάθη, τα επτά σφραγιστά. Αχ, ζωή μάγισσα, να σε μάθω αργήσα. Αχ, ζωή μάγισσα, να σε μάθω αργήσα. Κάθισε κοντά μου, θα μυρί να πούμε τη χαρά του κόσμου, το παραπονό. Κάθε μέρα χάνω το όνειρό μου και το ξαναβρίσκω όταν τραγουδώ. Αχ, ζωή μάγισσα, να σε μάθω αργήσα. Αχ, ζωή
τα τραγούδια παίρνουν κάτι απ' την ψυχή μας και το μεταφέρουν στο στερεωμά, όπου άναβος σβήνει σαν θλιμμένο πάλσαμ και το δρόμο δείχνει για τους ναυαγούς. Αχ, ζωή μάγισσα, να σε μάθω αργήσα. Αχ, ζωή μάγισσα, να σε μάθω αργήσα. 이 노래가 나가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고 묻네요. 그리스어인데 나라마다 어쩜 이렇게 언어가 서로 다르고 그 다른 언어의 그 아름다움, 그것도 정말 환상적인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각 나라의 말이 전 세계가 똑같은 언어만 쓴다. 얼마나 우리 삶이 빈곤하겠습니까? 언어가 다양하다는 것은 풍요로움과 충만감이거든요. 세계 각국의 언어가 아주 다양하게 구사된다는 것, 그건 정말 우리 삶의 행운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 언어 참 아름답죠.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마음을 읽어가는 시간, 시의 기도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 조금 전에 제가 각 나라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요.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표준어라고 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또한 얼마나 빈약하고 빈곤합니까? 근데 지역마다 이게 사투리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 참, 이건 정말 우리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사투리는 특정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방언인데 이게 시에 담기면 시적인 깊이와 맛을 더해주는 공통의 어떤 그 문학 언어가 됩니다. 사투리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 그리고 정겨움, 이건 다른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 시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사투리입니다. 오늘 시의 기도는 이 사투리의 구수하고도 따뜻한 그런 정서가 담겨 있는 그런 시를 골라봤어요. 둥글둥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어머니의 말투에서 인생을 둥글게 살아가라 하는 어머니의 인생 철학을 발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대흠 시인의 동그라미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며 온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가라는 말은 장가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난가가 된다.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밭에 닿아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늘 전라도 사투리로 하시는 어머니의 시를 시인이 쓴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굉장히 말이 알알이 무슨 열매 맺듯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들 한가운데 이렇게 꼬부랑하게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꼬부랑 할머니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근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셔야지만이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같이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C자형으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그러니까 이 앞이 트여 있잖아요. 허리가 굽어서 머리가 점점 땅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열려있는 동그라미 모습 C자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열린 구멍으로 늘 당신의 것들을 퍼주시고 사람 살리는 것을 쏟아낸다 하는 그 말씀이 가슴을 아주 촉촉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싶어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강가, 난가, 그리고 또 단가 이렇게 둥근 말을 쓰는 세상의 어머니들은 점점점 둥근 몸이 되어가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늘 오순도순 둥글게 살아가라 이런 교훈을 남겨주신다. 사투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도 각 지역이 자기 고향이 있을 터인데 제가 너무 재미있는 말이 특히 왜 뭐 경상도 말, 전라도, 충청도 다 있지만 우리가 왜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이냐 안 깐 콩깍지이냐 이 말을 각 지역별로 사투리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어느 지역이든지 말이 다 길어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근데 충청도 말만 유일하게 간단 명료합니다. 깐겨 안 깐겨 끝입니다. 정말 그 지역마다 그 사투리가 주는 매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문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로 펼쳐지면 또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 충청도 말 하나 재밌는 거 제가 일러드릴게요. 충청도에서는요. 화가 났을 때도 뭐요? 이렇게 말한대요. 뭐 깜짝 놀랐을 때도 놀란 순간에도 뭐요? 이러고요. 아주 무서울 때도 뭐요? 그런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뭐요? 그러면 되고요. 모든 상황이다. 뭐요? 이러면 그냥 끝이 난답니다.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경상도 말로요. 여러분 그 개 잡다. 가깝다는 말이죠. 개를 잡는다는 게 아니라 개 잡다. 가깝다. 이런 말도 쓰죠. 단디 헤레이 그러잖아요. 단디 헤레이 정확하게 하거라. 예, 꼼꼼하게 챙기거라 할 때 그런 말 쓰죠. 그리고 따순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 따순밥. 따뜻한 밥을 따순밥. 따뜻한 밥 이거보다 따순밥. 이게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오늘 사투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투리가 정말 생각해 볼수록 재미있고 또 정겹고 그러네요. 우리 스님들도 만나면 전국 각처에서 모인 스님들이 많잖아요. 한 울타리 안에 한 사찰에 모이면 각 지역 스님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말과 말이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겹고 아주 따뜻하고 그렇거든요. 오늘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대홈 시인을 통해서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감상해 봤습니다. 바다의 협주곡 보내드립니다.
1410번님이 여기 여수에 살고 있는 최윤빈입니다 하면서 문자 주셨군요. 퇴근길은 언제나 스님과 동행합니다. 하루 종일 지친 어깨와 다리도 스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가에 미소로 바뀌네요. 퇴근길에 해수욕장에 캠핑장을 지나가는데 요트와 야경이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잔디밭에 누워서 삼삼오오 고기도 구워 먹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네요. 살금살금 다가가 이어폰 빼고 방송 크게 틀어서 사람들한테 우리 정목 스님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고 싶어요.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유, 여수라 노니까 요트 이야기도 나오고 캠핑장, 해수욕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정말 멋진 곳이죠, 여수. 제가 오래전에 향일암에서 철야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서 남해바다를 또 특히 제가 사랑합니다. 7164님, 선물에 당첨이 되어서 합창단에 간식 보시를 했어요. 나무 아래 앉아서 홍보도 할 겸 크게 자랑했습니다. 어떤 도반이 소개된 사연 프린트해서 칠판에 붙여놓으라고 해요. 별 재주 다 있다고 도반들에게 듬뿍 칭찬받았어요. 방송 덕분에 보시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일깨워주는 나무 아래 앉아서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그러셨네요. 3882번님, 무척 덥지요. 덥지만 논에는 벼가 검푸르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자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비가 안 오면 이 벼들이 푹 죽어 있다가 비가 오면 파릇파릇 생생합니다. 오늘도 매미가 여름이 가기 전 목청 터져라 노래 부르고 있네요. 1327님, 지금은 밤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제 방송 보고 있어요. 조용한 밤이 되니 스님의 음성이 더 차분하게 와 닿네요. 정말 스님 건강하셔야 돼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좋아서요. 조만간 스님 뵈러 가겠습니다. 부산에서 현우 할머니 그러셨어요. 언제든지 두 번째 주 일요일 법회 때 정각사 찾아오시면 절 만나실 수 있고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는 언제나 제가 정각사 있습니다. 마침 9월 1일 이제 요번 주 참 일요일이죠. 9월 3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정각사에서는 백중 3일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니까 언제든 발걸음하시면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3615번님, 오늘은 매월 30일 ARS 꼭꼭 누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31일이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656님, 하늘에 뭉게구름 끼고 바람 살랑살랑 부는 게 더위가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가을 날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문자 참여하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박기숙님 편지입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읽어드리죠. 스님 안녕하세요. 여름 무더위에 건강하신지요? 나무 아래 앉아서가 200회를 맞았다는 스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내일 모레면 60살이 되는 박기숙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점포를 하고 있어요. 28년 전 내 나이 33살에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떠나고 남겨놓은 보험금으로 가게를 장만했어요. 여름이면 찜통 같고 겨울이면 손발이 꽁꽁 어는 작은 점포에서 봄도 보내고 여름도 보내고 가을도 보내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황망하게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가게 일을 하는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설, 그 다음은 수필, 요즘은 시집을 많이 읽어요. 울음을 삼키며 책으로 마음을 위로하며 세월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마음의 상처도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스님, 올 가을이면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가요. 엄마가 걱정된다고 지인적에 짝이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딸을 이제사 보냅니다. 딸이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다시 소식 전할게요. 나무 아래 앉아서 200회 방송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스님 덕분에 버스 정류장 앞에 가게는 항상 빛이 납니다. 그러셨네요.
와, 몇 번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이니까 많은 버스가 오고 가겠군요. 버스 정류장 앞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 지금까지는 제가 무심히 지나다녔는데 오늘 박기숙님의 사연을 읽고 나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 작은 점포들을 앞으로는 아주 눈여겨서 이렇게 봐질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리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 모습 너무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이 시간 때문에 빛이 난다니까 TV를 틀어놓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는 걸까? 아무튼 나무 아래 앉아서 특히 BTN을 듣고 보고 틀어놓고 계신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을에 결혼한다는 딸 잘 살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느라 좋은 짝이 있음에도 해를 미루다가 이제서 결혼한다 하니 이미 그만큼의 재산이 쌓인 겁니다.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만큼의 재산이 쌓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니 효심과 사랑의 마음이 재산이 미천이 되어줄 겁니다. 부자로 살 거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축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명주 씨가 노래합니다.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젠 다 잊어주길 바래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은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우리는 가끔 홀로 힘겨운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8월을 이렇게 멋지게 보내고요. 우리 9월 다시 또 아름답게 맞이하기로 하죠. 저는 9월의 첫 번째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